네, 마지막으로 이제 선형 회귀 하나 이제 간단한 거 한번 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라이브러리 저희 가지고 와야겠죠. 자, 일단은 자, scikit-learn 라이브러리에서 저희가 일단 모델들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자, scikit-learn import 그 다음에 저희가 선형회귀라고 말씀드렸죠. 자, 리니어를 가지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자, numpy import 자, 간단하게 np 그 다음에 이번엔 pandas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자, matplotlib 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뒤에 다 가져온 다음에 좀 더 몇 가지를 추가를 더 해줄 텐데요. 저희가 필요한 거에 일단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리치 아웃풋이란 거에 대한 표현 방식이에요. 자, 이 리치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도표와 같은 그림, 소리, 애니메이션과 같은 결과물들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콜앱 환경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그림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해주시면 이거는 R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기본 그래프 도구들 중에서 좀 고급화된 시각화를 위한 이제 명령어인데 이건 이제 좀 선형에게서 그래프를 좀 잘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저희가 기본 기능에서 배웠던 것처럼 위에 임포트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한번 데이터를 입력을 해볼 거예요. 이번엔 저희가 좀, 몇 킬로 칼로리를 이제 뭐 적게 먹으면은 몸무게에 어떤 영향을 주냐. 즉, 음식 섭취량 대비해서 몸무게의 감소 변화에 대한 선형 회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코드에 자, 데이터를 먼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데이터 크롤링은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가볍게 직접 몇 가지만 입력을 해서 사용 방법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로리 값들은 자, 마이너스 94, 마이너스 57, 마이너스 29, 135, 143, 151, 245, 34, 3, 5, 392, 473으로 이제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킬로그램 자, 몸무게의 변화값은 4.2, 3.0, 3.7, 2.7, 3.2, 2.6, 2.4, 1.3, 3.8, 8, 1.7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한 상태에서 자, 데이터는 자, 이런 명령어를 넣어줄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데이터를 PD가 아까 판다스였죠?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한다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입력한 데이터라는 변수를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바꾼다라는 명령어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데이터 이제 입력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한번 3점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플롯
kind. 자, 어떤 그래프 쓸 거냐, 어떤 종류냐, 스캐터. 3점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x 값은 칼로리, 그 다음에 y축 값은 킬로그램. 자, 이었고요. 그 다음에 컬러, 점의 컬러 뭐 할 거야? 자, 저는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을 하면요. 잠시만요. 또 어디서 오타가 있을까? 아, 여기가 이게 눈이죠. 그리고 또 어디서 오타가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진행이 되었습니다. 산점도가 나왔죠. 위에 입력한 데이터를 산점도의 형태로 바로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자, 선형회귀 모델을 한번 예측을 해볼 건데요. 이건 데이터를 이제 알아본 거죠. 어떤 데이터였는지. 이번 선형회귀 모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자,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죠. 네, 여기까지 하고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딕션 모델에 이제 X축 전체 데이터를 넣어서 선형회귀 모델을 예측하는 이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하는 거는 선형회귀 모델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건데, 이제 처음에 인풋했던 자, 사이킨론에서 리니어 모델을 저희가 인풋했었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오는 작업이에요. 리니어 모델, 리니어 리그레션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선형회귀를 위한 준비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fit이라는 건데, fit이라는 거는 x축에는 이제 칼로리 데이터, 그다음에 y축에는 몸무게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x는 PD는 아까 판다스였죠. 판다스 아까 넣었던 거 데이터 자, 프레임에서 데이터 자, 칼로리 x축에 칼로리를 넣고 그 다음에 자, y축에는 데이터 자, 킬로그램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리니어 리그레션 프리딕트 자, 예측 모델을 이제 해보는 건데, 자, 이 안에 들어가는 변수가 자, 이제 몇 칼로리를 들어가냐, 리니어 리그레션 예측을 해봐라 프리딕트. 자, 뭘 예측할 건데 자, 70칼로리 먹었을 때 몸무게 한번 예측해봐 라는 자, 명령어입니다. 했을 때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런 식으로 70kcal 먹으면은 3.26kg 이제 늘어날 거야 라는 예측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을 해본 거죠. 그래서 리니어 모델을 가지고 왔고 x값, y축값 훈련시켰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실행으로 미리 예측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한번 x좌표, y좌표 값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prediction이라는 변수는 자, linear regression 자, predict 하고 x는 pd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칼로리라는 값이 자, 칼로리가 데이터에 들어갔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결국은 x축 전체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프리딕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뭘 출력할 거냐면요. 자, 한 번은 이제 첫 번째 지금 쓰는 거는 선형회귀 모델에서 절편을 출력할 겁니다. 자, 절편은 자, a 밸류로 출력을 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그다음에 인터셉트,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울기를 출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절편과 기울기 값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선형회귀 모델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그래프상에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 볼 텐데요. 데이터 플롯 산점도 위에 만들어 봐야겠죠. X중 칼로리였고요. 킬로그램이었고요. 블랙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선을 그어야겠죠. 저희가 이제 선형회귀 모델에 나타내주는 선을 이제 그릴 텐데, 데이터 모델입니다. 한번 이제 넣은 값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위에서 봤던 산점도에다가 이제 선형회귀 모델을 훈련을 시켜서 자 그거를 표현한 게 이 파란색 선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형회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측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저희가 필요한 모델들을 첫 번째에서 가지고 왔고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데이터를 한번 표로 표현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형회귀 모델을 다시 앞에서 가져왔던 함수로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게 지금 이 예측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사실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한다라는 건 좀 힘든 거고 이제 다양한 예시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좀 강의 계획서를 좀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7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제가 올려드리는 강의 영상이고요. 이제 인공지능을 위한 기본 파이썬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랑 그다음 선형회귀까지만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8주차, 9주차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앞에 부분에서 논문들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이제 좀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 컴퓨터 교육 분야, 즉 정보 교육 분야에서는 파이썬을 활용한 인공지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교과 교육 분야에서 아직 파이썬을 이용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그 이유가 이 파이썬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현실적인 수업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나 교사가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도의 단계까지 한국이 교육적인 여건이 진행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논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최대한 파이썬을 활용한 논문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카톡방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파이썬 같은 거 사실 초등에서는 아예 학생들이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재원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엔트리도 사실은 정말 쉬운 거, 왔다 갔다 순차구조 이런 거밖에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파이썬은 꿈도 못 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파이썬을 중심으로 어쨌든 파이썬이 더 어렵으니까 파이썬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이제 강의를 하지만 이 파이썬에서 배웠던 인공지능 기술과 굉장히 유사한 엔트리의 인공지능 기술들을 제가 별도로 강의를 만들어서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7, 8, 9차 차에 계속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현실적인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상 바로바로 못 올라갈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빠르게 좀
만들어서 함께 올려드릴 생각이고, 그 다음에 10, 11, 12주차는 원래 계획되어 있던 앱 인벤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블록 코딩을 에 대해서 이제 카미보 때도 하셨고 엔트리 때도 하셨는데, 사실 앱 인벤터에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만든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블록 코딩을 활용해서 핸드폰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초등과 중등의 가장 중간적인 관점인데, 어,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에 필요한 어플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있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연구회나 이런 데를 보니까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뭐 영어과 선생님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과학과, 그다음에 사회과에서도 많이 활용하시는 좀 툴이기 때문에 이거 기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과교육 분야에서는 융합교육에서 이제 논문이 나오는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처음 개척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13, 14, 15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처음에는 AR, VR, 그다음에 마인크래프트 등 이제 좀 메타버스와 교육이라고 해서 이론 강의 위주로 한번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14, 15주차는 실습 위주로 게더타운의 기본 기능이랑, 그다음에 시간이 좀 더 빠르게 나간다면은 로브룩스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에 되게 유명한 드라마가 나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 오징어 게임이 대박이 난 이후에 로브록스나 게더타운,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에서 그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또 다시 생겼어요. 직접 게임을 해보는 거죠. 참여를 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건 너무 게임 중심이고, 지금 제가 또 다른 곳에서 강의하는 곳이 진주교육대학교인데, 진주교대에서는 제가 학생들이랑 이제 교류 수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이제 교육대학교 학생들과 교류 수업을 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엔 대학생들이랑 하겠지만 나중에는 초중고에서 다른 나라, 그다음에 다른 지역, 그다음에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교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메타버스를 좀 집어 넣었는데, 메타버스 한번 해보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언제 확진자가 또 다시 나올 줄 모르거든요.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오늘 3학년, 5학년, 6학년의 확진자가 갑자기 다 나오면서 좀 학교가 뒤집혔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줌도 좋지만 이제 줌을 넘어서서 직접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가 그래도 좀 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수업의 툴로서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 일단은 항상 이제 저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저도 부족한 교수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발전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교육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강의를 과연 제공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찰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좀 더 좋은 의견 주시면은 그거 반영해서 제가 이것저것 더 노력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강의가 당시 세종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첫 학기 선생님들께서 이제 1기시니까 1기 수업으로 끝나는 수업이 아니거든요. 뭐 제가 다시 강의를 할지 아니면 다른 강사님이 강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쨌든 이건 틀이 잡혀 있어야 그 다음 강의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1기시다 보니까 그런 힘든 점들 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기본 강의뿐만 아니라 추가 강의까지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7주차 강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편안한 하루 되세요.